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출의 미래 수학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계획한 대로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목표가 뭘까요? 나는 수능을 위해서 수학원 지금 강의를 듣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건 선생님이 전략이 별로일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기간의 목표,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월 달이에요. 그럼 3월 학평이 목표가 돼야 되고 뭐 3월이 목표다, 3월이다라고 하면 뭐 6월 학평, 모평이나 이런 걸 목표로 해야 돼요. 목표가 멀리 있을수록 편차가 크기 때문에 좀 나태하거나 게을러질 수 있거든. 그래서 최근에 돌아오는 모의고사를 목표로 하되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 과목을 뭐 2등급, 1등급 받겠어요 이것보다는 뭐 자연계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수학과 과학이 몇 등급으로 목표를 잡습니다. 또는 문과 학생들은 뭐 수학과 그리고 뭐 국어를 몇 등급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히 있어야 되고요. 그 목표를 가기 위한 어떤 절차나 과정으로서 단기간에 있는 시험 목표를 딱 잡아서 하나씩 해나가는 전략.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 지금 수업하는 수학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하고 있어요. OT에서 선생님 얘기했지만 공부를 해 나갈 때 우리가 교재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교재 문제를 풀기 위한 실전적인 개념 획득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떤 각도로 바뀔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조금 대비를 하면 선생님은 정말 베스트일 것 같아. 자, 아시겠죠?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숙제를 냈던 게 있어요, 조금. 자, 요거 혹시 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자, 이렇게 던져봤는데 힌트는 내가 줬다고. 자, 어떻게 풀었습니까? 자, 이 전체 로그 값이 음이 아닌 정수가 되도록 그러면 자, 1단계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 로그의 성질을 써야겠죠? 자, 로그 2가 되고 그리고 진수 부분에 a 빼기 x에다가 x 플러스 2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음이 아닌 정수가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k라고 두자고. 그럼 문제하고 상관없는 변수가 있으면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조건을 잡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 어차피 나는 x의 값이 12개다. x에 관한 방정식으로 끌고 가니까 자, 지수로그의 어떤 정의로 바꿀게요. a-x 얘에다가 곱하기 x 플러스 2를 합니다. 자, 얘가 2의 k제곱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이 방정식을 만족시켜 주도록 하는 x의 값이 12개가 돼야 되니까 사실 선생님은 이거 2차 함수죠. 위로 볼로간 요 함수를 fx라고 둔 상태에서 y는 2의 k제곱인 상수함수를 왔다 갔다 했을 때 12개의 교점이 생기도록 하는 자연수 a를 잡겠다. 요게 전략일 것 같아. 그러면 자, 2단계를 놓고 봤을 때 자, fx를 선생님 다시 가지고 와볼게.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버릴게요. 그럼 x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그리고 x 플러스 2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요 그래프를 그리고 싶겠죠. 자, 따라서 이렇게 x축이 있는 상태에서 위로 볼로간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그럼 얘가 지금 fx인데 자, a하고 마이너스인데 선생님이 문제 조건에서 대소를 줬죠. 마이너스 2하고 a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y는 2의 k제곱 자, y는 2의 k제곱 근데 k가 0부터 있으니까 2의 0제곱 1 2의 1제곱 2 이런 식으로 상수함수가 된다고. 근데 교점이 12개가 돼야 된다고요. 자, 12개가 돼야 되니까 자, 사실 선생님이 자, 이렇게 자, 2개씩 생긴다. 그지? 4개, 6개, 8개, 10개, 그리고 12개. 자, 이렇게 생겼다. 그지?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의 거듭제곱은 안 되게끔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이쪽에 있는 꼭지점의 좌표. 자, 꼭지점의 x좌표는 자, 2분의 얼마가 된다? a-2가 될 것 같아. 결론은 선생님이 어떻게 풀을까요? fx에다가 자, 2분의 a-2를 넣었을 때 자, 여기 a 플러스 2겠다. 그지? 자, a 플러스 2를 이렇게 넣었을 때 자, 빼니까 자, 얘를 넣었을 때 이 함수 값이 요 y값과 요 y값의 사이가 들어가면 된다고요. 그러면 얼마일까요? 자, 이 첫 번째 연두색은 y는 2의 0제곱 1일 거야. 두 번째는 자, y는 2의 1제곱이 될 거고 자, 세 번째 같은 게 이쪽에 있을까요? 자, y는 2의 제곱이 될 거야. y는 2의 세제곱이 될 거라고. 자, 그리고 y는 2의 4제곱이 될 거야. y는 2의 5제곱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12개가 나와. 그럼 그 위에 있는 상수는 y는 이 6제곱이 되는 거니까 자, 결론은 선생님이 어떻게 풀겠어요? 자, f에다가 2분의 a 플러스 2를 넣었을 때의 함수 값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가 되면 된다고? 2의 5제곱보다는 크고요. 그리고 2의 6제곱보다는 작다. 이 식을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a를 잡겠다라고 하면 끝일 것 같아. 자, 결국 자, 선생님 어디다 넣을까? 자, 왼쪽에 보시면 여기다 셈이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 자, 얘는 a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가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곱하기에다가 자, 2분의 a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2를 선생님이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치? 자, 요 식에서 그대로 쌤이 대입을 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 2분의 자, a-2 요게 들어가고요. 자, a-2 들어가고 얘 같은 경우는 곱하기 2분의 a에다가 플러스 6이 들어갈 것 같아. 자, 그러면 결정적으로 얘를 넣었을 때의 값을 대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잠깐만. 자, 얘가 a고 얘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중간에는 선생님 여기 지금 봤을 때 자, 요 두 개의 평균이니까 자, 미안해. 자, 요게 어떻게 돼야 돼? 요게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그치? 여기 자체에서 이 값하고 이 값의 평균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럼 얘를 그대로 넣었어. 그럼 요쪽에다가 2분의 자,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수정하세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 자, 얘는 2분의 a에다가 플러스 2가 되고 그리고 곱하기 얘도 2분의에다가 a에 플러스 2가 돼서 자, 중간에 있는 얘가 나온다고. 전체적으로는 자, 2의 제곱분의 a 플러스 2의 제곱이 이렇게 나오고 얘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 2의 5제곱하고 2의 6제곱 사이가 나옵니다. 자, 결국은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라는 얘는 2의 7승인 128보다는 커야 되고 그리고 2의 8승인 256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근데 a는 자연수인 거지. 따라서 a 플러스 2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겠네. 자, 일단 자 12부터 가능할 것 같다. 그치? 그러면 자 12가 되거나 또는 13이 되거나 또는 14가 되거나 자 15가 여기에 지금 현재 되면 자 15도 상관없겠다. 그지? 256이니까 자 A 값은 자 10 또는 11, 자 12, 13이 되면 됩니다. 근데 이 값들의 합을 묻고 있어. 그러면 23, 요거 23이니까 46이 이 문제의 최종적인 답이 될 것 같아요. 자, 결국 자 문제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다시 한번 보자. 자, 저격 타임은 선생님이 자 우리 교재의 기출 문제들 중에서 자 그동안에 없었던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해봤던 문제들을 선생님이 주고 있어. 그 말은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 하나씩 꼼꼼히 보셔야 되고 결국 음이 아닌 정수가 되도록 하는 자격 자체는 함수에서 어떻게 보면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꼭지점의 y좌표가 자 얘하고 얘 사이가 되는 조건을 가지고 a의 범위를 뽑겠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지? 조금 문제가 쉽지는 않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우리 교재에 이제 상용로그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상용로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분 봤으면 예전 같은 경우는 문과, 이과가 같이 보던 시험에서 막 상용로그라고 해서 이상한 용어도 나오고 복잡하게 막 기니디 문제로 출제가 됐었다고. 자, 그렇게 복잡하게 출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라는 어떤 용어하고 같이 막 그것도 조금 꼬아서 나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들의 색깔에 따라서. 근데 우리의 목표는 지금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수능이 목표인 거야.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선생님이 딱 주는 것만 하면 딱 될 것 같거든. 자, 일단 상용로그는 10을 미치로 하는 로그다. 상용로그다. 양수n의 상용로그 얘 값은 보통 미치 10이기 때문에 마치 십진법처럼 우리가 생략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배웠다고. 자, 그러면 이런 거겠다. 자, 요엔 자 요거를 자 그냥 쌤 이렇게 할게. 자, 여기 딱 두는데 여기다가 미치 10인 로그를 취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정수 부분하고 그리고 소수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자, 요 정도까지는 알자.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얘는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 소수 부분의 범위. 자,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거는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지수가 조건보다 더 많지만 소수 부분의 제약 때문에 우리가 미지수를 구할 수 있게끔 출조될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요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지금 상용로그 표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일단 상용로그표가 딱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자, 잘 봐요, 여러분. 자, 요 라인에서는 한 자릿수가 쫙 들어가는 거야. 1.0부터 자, 얘는 소수 둘째 자리인 거지. 그럼 여기 0부터 해서 최대한 9까지 이렇게 있다고.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9.9까지 있어요. 9.90, 9.91, 9.99까지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상용로그 표가 있어서 요 표를 이용해서 상용로그의 값을 구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수능 범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예를 한번 쌤 들어볼게. 여기 6.2가 있고 그리고 여기 5가 있어. 그래서 6.25가 만나는 이 지점 얘가 0.7959가 돼요. 선생님 생일이거든. 그래서 로그 자, 지금 예를 들어 두 번째 쌤 한번 볼게.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로그의 6.25가 0.7959인 거야. 그럼 이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릿수가 좀 늘어나거나 또는 소수 자리에 진수가 온다 하더라도 상용로그 값을 구할 수 있을 정도만 하면 되는 거야. 자, 얘일 때 로그의 625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얘는 주어진다고요. 그러면 자, 로그에다가 625, 자 6.25에다가 곱하기 10의 제곱을 하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로그 성질 보이시죠? 얘하고 얘하면 2가 되고 그리고 플러스 얘하고 얘하면 위에 걸 이용해서 0.7959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반대로 로그 이렇게 해서 어떤 숫자에다가 선생님이 상용 로그를 취했어. 근데 얘가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0.7959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거꾸로 생각했을 때 상용 로그 값이 먼저 나왔을 때 얘를 이용해서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걸 구할 수도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같은 원리 아니겠어요? 7959가 됐다는 뜻은 네모 진수에 들어갈 자릿수의 숫자 배열이 625는 절대 변함이 없을 거야. 자, 그런데 마이너스 3이 정수 부분이 되었다는 뜻은 소수점이 있겠지? 자, 정답 얼마일까요? 여기 들어가는 건 0.00 하고 자, 마3이야, 그지? 세 번째 자리에서 625 순으로 나오지 않을까? 여기다 미치 10인 로그를 취했을 때 이런 값이 나올 수 있을 거야. 자, 왜? 6.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꼴이 가기 때문에 그대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사실 여기까지. 그래서 상용 로그 표를 이용해서 자릿수가 막 늘어나거나 소수점이 온다 할지라도 상용 로그의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숫자에다가 양의 숫자입니다. 그죠? 거기다 미치 10인 로그를 취하면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이 나오는데 그 소수 부분은 반드시 0과 1 사이가 된다라는 거를 꼭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 추가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수능 개념 수능 강좌니까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을게. 알겠지?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선생님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 자, 요 한 문제가 여러분들 적용이 되는데 상용 로그 표의 일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서 상용 로그 표의 일부가 나왔어요. 그러면 로그 루트 419니까 선생님 뭐가 필요할까? 4.19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1하고 여기 9하고 만나는 요 값이 주인공이겠죠.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로그에다가 4.19. 자, 요 값이 0.622이다. 자, 이걸 먼저 캐치를 하셔야 돼.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루트 값은요. 자, 로그에 자, 419에 얼마입니까? 2분의 1제곱이지. 진수의 거듭제곱은 앞으로 떨어지니까 사실 이렇게 떨어질 거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얘인 거야. 자, 그런데 2분의 1은 그대로 두고 자, 진수 부분을 한 자릿수로 고쳐야 되죠.
그럼 곱하기 로그를 들어오고요. 자, 진수 부분에 어떻게 될까? 여기에 4.19에다가 곱하기 10의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자, 그러면 자, 로그에 4.19에다가 그리고 곱하기 로그 10의 제곱이야. 얼마? 2입니다. 그죠? 요렇게 됐고 요 전체 값에다 2분의 1을 곱했는 게 내가 원하는 답이라고. 자, 2분의 1에다가 위에 상용 로그 표를 이용해서 로그 4.19는 구했다고요. 그래서 0.6222 여기다 플러스 2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원하는 건 자, 요거 반하면 0.3111이고 그리고 플러스 1이 되니까 자, 1.311이다. 자, 요렇게 답을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답은 요렇게 답이 나오겠지. 자, 정답 몇 번이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요렇게 하는 거야. 자, 요 정도까지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5번 한번 볼게. 1이 아닌 두 양수 AB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로그 AB가 자, 3을 만족한다. 그럴 때 아래 값을 구해 보시오 나왔어. 자, 얘는 자, 선생님 일단 했을 때 로그가 나왔다는 뜻은 로그는 지수로 고치고 지수는 로그로 고치는 마인드가 돼야 돼. 그래서 보자마자 A의 세제곱은 B가 됩니다. 요 조건은 결국 요거죠. 다시 말해서 B를 만약에 A식으로 고치려면 A 세제곱을 쓰면 되고 자, A를 B의 식으로 고치려면 B의 3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내가 필요한 문자로 바꿀 수 있는 힌트를 얘가 주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자, 고쳐주면 됩니다. 자, 따라서 로그에다가 자, 선생님이 B를 한번 소거해 볼까? 그럼 B 대신에 A 세제곱을 넣자고. 그럼 A 그리고 A 세제곱이 들어가죠. 그리고 곱하기 로그에다가 얘도 선생님 어떻게 할까? 잘 봐봐. 밑이 10인 상용 로그죠. 그러면 밑을 통일하는 게 로그 문제에서 가장 큰 조건이라고 푸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밑 변환 공식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 자, 혹시나 로그 AB야. 밑과 진수를 바꿉니다. 그러면 얘는 로그의 B에다가 A분의 1이죠. 밑과 진수 바꾸면 역수가 되고 AB가 전부 마음에 안 들어. 새로운 밑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분수꼴이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밑을 이렇게 분모 분자에 똑같이 써두고요. 원래 로그의 밑을 분모의 진수 그리고 B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죠? 자, 요걸 일명 밑변환 공식이라 얘기한 거야. 자, 선생님이 얘를 쓰려 그래. 자, 따라서 뒤에 있는 조건을 선생님이 가만히 보면 얘도 분수꼴로 고칩시다. 밑이 10인 로그로. 자, 따라서 로그 A의 B가 100이 어떻게 되죠? 자, 로그 10의 A분의 그리고 로그 10의 얼마? 100되죠. 자, 이렇게 흘러가지. 자, 결국은 선생님 요거 약분하면 얼마 돼? A 제곱이 돼요. 따라서 로그에다가 A 제곱인데 여기 이렇게 2배로 떨어지면 되고 여기다 곱하기 얘 같은 경우는 자, 로그의 A가 그대로 들어가고 로그 100은 2가 됩니다. 자, 예쁘게 이렇게 약분이 되는 구조가 나와. 자, 결국 내가 원하는 건 4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문자로 통일해서 구하고자 하는 값을 내가 구한다라는 문제야. 자, 그 다음에 이제 76번을 한번 볼게요. 얘는 이제 각 A가 90도야. 그리고 AB가 로그로 표현되어 있고 선분의 길이가 AC도 선분의 길이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일단 선생님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 이렇게 각 A가 90도니까 자, 명확하게 자, BC는 뭐 큰 의미가 없고요. 자, 이렇게 둔 상태에서 AB의 길이 자, 요 길이를 나는 2배의 로그 2의 x입니다. 자, 요렇게 두고 그리고 AC 길이는 요 길이는 문제 나온 거대로 로그의 4에다가 x분의 16이라고 씁니다. 넓이 구할 수 있죠. 직각삼각형이니까. 자, 따라서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자, 쌤 쓸게요. 2배의 로그 2에다가 x 그리고 곱하기 로그 4에다가 x분의 16 얘가 되는 거야.
근데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자 2하고 약분이 돼. 자 결국 보이세요? 얘는 로그 2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거나 로그 4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거든. 자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면 돼. 자 일단 선생님 써볼게. 로그의 2에다가 x 그리고 곱하기 자 요거 로그 성질 써볼까요? 그러면 로그 4의 16은 2죠. 그리고 빼기 로그의 4의 x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결국은 sx는 2배의 로그 2의 x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에 자 얘는 어떻게 할까요? 로그 2의 x 그리고 곱하기 로그 4의 x 이렇게 일단 되거든. 자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요거 2로 통일할래. 자 2로 그럼 제곱이니까 밑에 거듭 제곱 역수로 나가니까 여기 2분의 1이 나가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로그 2의 x 자 얘의 전체 제곱이 되고 그리고 플러스에다가 2배의 로그 2의 x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치환하고 싶은 충동이 된다 그제? 로그 2의 x를 선생님 t라고 치환을 할게. 변역을 생각해야 돼. x가 1부터 16까지야. x가 1부터 자 x가 1부터 16까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로그 2의 x는 자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대로 자 로그 2의 1은 0이 되고 로그 2의 16은 4가 되는 게 분명하잖아. 그 말은 t 범위가 0보다 크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네요. t에 관한 함수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 자 y는 두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t제곱 그리고 플러스 2t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주면 t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t가 돼요. 반의 제곱 더하고 자 똑같이 빼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t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 그리고 플러스 2가 나오는 게 분명한 거야. 자, 요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지금 했으니까 당연히 꼭지점에 y좌표. 자, 선생님 여기 보면 위로 볼록한 이런 포물선. 그리고 얘가 t가 2일 때 전체 y값은 2가 나오겠다. 그지? 그러면 최대값은 2가 되는 거고 그때의 스몰 x 값이니까 결과적으로 선생님 뭐 하면 돼? 자, t가 2일 때 근데 그 t가 뭐였지? 로그 2의 x. 따라서 얘가 로그 2의 x일 때. 자, 결국은 x가 얼마일 때? 4일 때 전체 최대값은 2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a 더하기 최대값 하세요. 4 더하기 2 하면 6이 나오는 거지. 자, 로그에 대한 어떤 포장이 돼 있어. 자, 우리가 그냥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그냥 변의 길이가 로그가 있다 보니까 일종의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푸셔요. 자, 76번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진 않아. 그 지수 로그의 실생활 문제 예전에 참 많이 나왔거든요. 뭐 과학이나 이런 일상생활의 소재를 가지고 지수나 로그의 어떤 식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자 최근에는 크게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교재에 한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고속철도의 최고 소음도라고 있어요. 최고 소음도인가 봐. 그러면 한 지점에서 가까운 선로 중앙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자. 그리고 열차가 가까운 선로 중앙 지점을 통과할 때 속력을 v라고 하면 선생님도 처음 듣는 최고 소음도의 공식이 나오는 거야. 이 공식 자체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영어가 뭔지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자, 속력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중앙 지점으로부터 선로까지 거리다. 요 정도까지 체크를 하시고 L은 최고 소음도라고 했다고. 그럴 때 자, 75m. 아, D가 75겠다. 그대로 대입을 하고 최고 소음도를 지금 예측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뭐라고 했어요? 열차 B가 지점 P를 통과할 때의 속력의 0.9배다. A가 P를 통과할 때. 그럼 뭐가 되죠? 자, 이렇게 좀 쓸게. VA 얘는
열차 B가 통과할 때 속력의 0.9배. 그럼 VB 얘에다가 곱하기 0.9가 된다라는 소중한 정보가 이 문제에 있단 말이야. 그때 맨 마지막에 묻고 있는 게 LB 빼기 LA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우리는 대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따라서 자, 선생님이 이렇게 자, LB하고 그리고 LA하고 요 식을 한번 잡아 볼게요. 이렇게 자, LA부터 먼저 한번 볼까? LA는 A에 관계된 걸 그대로 쓰면 되니까 식을 그대로 쌤 쓸 거야. 80에다가 플러스 28에다가 자, 로그의 100분의 V인데 자, 요거는 이런 말하고 똑같죠? 자, 여기에 가만히 봤을 때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는 거야. VA 대신에 VB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대로 쌤 넣으려고. 따라서 여기다가 VB 곱하기 0.9를 쌤 넣을 거야. 문자를 통일하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마이너스의 14에다가 로그의 얼마? 25분의 75, 3이겠죠. 요게 LA가 되는 거야. 그럼 LB는 똑같죠? 80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28에 곱하기 로그에 여기서 얼마 넣어요? 100분의 VB를 넣을 거야. 근데 VA를 VB로 표현했으니까 그대로 선생님 여기다가 그냥 얘는 VB 넣으면 되죠. 자, 이렇게 소거될 거라고. 그리고 빼기에 14배의 로그 3입니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LB-LA를 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이걸 뺄 거라고. 내가 원하는 정답. 따라서 LB-LA를 한번 구해보면 자, 얘는 없어진다. 그지? 그리고 28이라는 공통인수가 생겨요. 자, 로그 성질 보여? 로그 얘에다가 로그 얘를 빼요. 그러면 진수끼리의 나눗셈이 된다고. 따라서 크게 써볼까? 자, 로그가 그대로 되고 얘 나누기 얘니까 선생님은 역수로 쓸 거야. 그래서 100분의 VB 그리고 곱하기에 역수를 쓸 거야. VB에다가 곱하기 0.9 그리고 100. 얘가 진수 부분이겠죠. 어차피 얘는 없어진다고. 요 계산하면 답인 거예요. 그죠? 따라서 VB하고 VB가 사라지고 얘하고 얘가 사라지는 거야. 자, 결국 내가 원하는 답은 28에다가 곱하기 로그가 그대로 들어가고요. 0.9분의 1이니까 0.9는 10분의 9니까 9분의 10이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요것도 간단하게 할 수 있지. 28 곱하기 로그 성질. 로그 10의 10은 1이고 빼기 로그 10의 9야. 근데 너는 3의 제곱이야. 자, 선생님 이렇게 쓸 거야. 자, 결국은 28에다가 마이너스 56 곱하기 로그 3이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될 거야. 객관식이니까 최대한 문항에 맞춰서 답을 얻어야 되니까 선생님 이렇게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정답이 얼마? 전체적인 정답을 보면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하는 거야. 로그 3의 값이 나왔다 하면 근사값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대단원이었다. 그지? 지수와 로그라고 해서 연산 문제들을 선생님이 일단 이제 수업을 한 거예요. 자, 필요한 개념들 설명을 다 했고, 그리고 주요 문항들 풀었고, 그리고 문항을 풀 때 조금 깊이가 있는 건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까지 쌤 설명을 했다고. 자, 그런데 자, 수학원의 단원을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대단원 1단원은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입니다. 그리고 2단원 뭐였죠? 삼각함수. 그리고 3단원은 수열이라고. 함수죠. 지수, 로그, 삼각함수. 결국은 우리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학생들이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산 과정을 지금까지 했던 거고,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개념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지? 자, 선생님은 이런 것 같아요. 수능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곧 맞춰가지고 결과가 이제 딱 너희들 선배들이 나왔다고. 물론 이제 작년에 조금 운이 좀 안 좋거나 문제하고 궁합이 맞지 않아서 또 한 번 도전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참 그렇지. 수능이라는 건 그 현장에서
자, 누구나 열심히 한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으면 참 좋을 텐데 그 당시의 어떤 외적 환경이나 나의 컨디션 그리고 문제와의 궁합이나 어떤 호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일치해야지 나한테 좋은 점수가 나오는 선생님 어떻게 보면 이런 말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조금 이렇게 뭐 뽑기 같은 느낌? 물론 그 바탕은 열심히 하는 학생은 좋은 점수를 받는 대전제가 깔려 있어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말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만큼의 결과를 못 받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일까를 한번 딱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야. 우리 토끼와 거북이 있잖아. 거북이 같이 꾸준하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정말 차곡차곡 푸는 거야. 근데 논술처럼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조금 토끼 같은 아이들은 이 문제를 딱 보고 선생님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그 느낌으로 빨리 감각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수능은 제한된 시간에 신속 정확하게 푸는 훈련이 우리가 거북이처럼 꾸준하고 계속 달리는 공부보다 또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게 필요한 부분과 조금 덜 필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하거든. 그래서 지수함수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자, 이 부분부터 정말 여러분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함수잖아, 이름이. 함수. 너희들 이제 개념 공부는 다 했잖아요. 함수기 때문에 지수 함수 말고 그럼 함수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고등수학에서 나왔던 함수들을 한번 좀 총정리해보고 그런 것들 가운데 지수함수를 공부하는 이런 어떤 학습 습관도 중요할 것 같아. 자,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함수에 대한 거 있죠. 고등수학에서 함수. 우리가 지금까지 개념 공부했을 때까지 했던 함수를 한번 정리해보자고. 문이과 공통과정에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정도까지 한번 해볼게. 자, 크게 봤을 때 대수함수하고 자, 대수 한번 적어볼래요? 자, 대수함수하고 그리고 초월함수가 있어요. 자, 이 용어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그냥 대수함수가 아닌 함수 그러니까 x제곱에다가 플러스 x분의 1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연산을 하면 통분을 통해서 간략하게 할 수 있지. 하지만 3의 x제곱 더하기 sin x 이런 것들은 연산이 못하죠. 왜냐하면 지수함수와 삼각함수의 연산을 우리가 배운 적이 없다고. 이렇게 대수함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사칙 연산이 가능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초월함수는 대수함수가 아닌 것들로 조금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대수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다. 유리함수하고 자,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가 있어요.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 그리고 초월함수에 뭐가 있게? 그렇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지수함수. 그리고 로그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삼각함수가 있다고. 얘네들이 삼총사야. 삼각함수. 그래서 얘들끼리는 연산이 자,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초월함수가 있다고 보면 돼. 그럼 이 유리함수 안에 다시 뭐가 있었냐면 얘가 우리 수투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죠. 다항함수가 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분수함수가 있다고. 분수함수. 자, 선생님이 이런 것 같아. 개념이 끝난 상태 그리고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고 있지만 그 개념 배운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것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습관일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눠져 있었다고. 그러면 다항함수는 2차, 3차 뭐 이런 거죠. 그 수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킬러 문제가 나오는 어떤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분수함수 한번 볼까? 얘 같은 경우는 기본형이 y는 x분의 k였어. 요거 가지고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었다고. 기본형이라고 하죠. 자, 근데 얘도 갈라진다? 이렇게 봤을 때 자, 표준형하고 일반형하고 이렇게 갈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표준형은 뭐냐면 야, 너 기본적으로 y는 x분의 k였어. 0,0에 대한 대칭이었잖아.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에 관한 대칭이었잖아. 사실 분수함수는 키워드가 대칭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이 대칭성이라는 건 선대칭과 점대칭을 가진 함수였다고. 그래서 얘 분수함수 y는 x분의 k 같은 경우는 점대칭 입장에서는 0,0에 관한 점대칭이었고, 그리고 선대칭 입장에서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에 관한 대칭이었다고. 근데 표준형이라는 건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일반적인 함수가 나오죠. y는 x 마이너스 n분의 여기 k가 들어가고, 그리고 플러스 n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사실 요 m하고 요 n은 얼만큼 이동했는데 라는 평행 이동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야. 자, 평행 이동에 대한 정보. 그리고 요 k가 분수함수에서 가장 중요한데 분수함수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모양. 야, 1사분면에 있어, 3사분면에 있어, 2사분면에 있어, 4사분면에 있어. 자, 점대칭, 대칭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사분면셈 나누었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점대칭 입장에서는 m, n이 되겠죠. 이동을 했으니까. 선대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를 똑같이 mn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y는 들어간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x 마이너스 m에서 플러스 m만큼 이동했다. 요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일반형은 뭐였냐면 1차식분의 1차식이었어. 그래서 y는 보통 ax 플러스 b분의 그리고 cx 플러스 d 이런 형태, 그리고 상수함수가 되는 특별한 이런 것들은 쌤 다 빼고요. 그냥 보편적인 분수꼴 함수라고 보시면 돼. 일반형이 떴어. 그러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게 원칙이었다고. 자, 그런데 이렇게 고치지 않고도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야 됐고, 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두 가지였다. 첫째, 점근선. 그리고 둘째는 대칭의 중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함수 공식도 구할 수 있어야 돼. 점근선의 x값은 분모가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a분의 b였다 보시면 되고, 점근선의 y값은 a분의 c였다 보시면 돼요. 이런 형태가 되지. 그리고 역함수. 자, 선생님 만약에 요거를 자, fx라고 봤다면 요 녀석의 역함수 공식도 우리가 지금쯤이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자, 얘네들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ax하고 플러스 d는 변함이 없었고, 이쪽이 변화를 하는 거야. 위치와 부호가 다 바뀌죠. 마이너스 bx가 되고 마이너스 c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래서 대칭성을 낼 때, 또 수열과 결합되거나 우리가 공통 과목이나 미적분을 할 때 통합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자, 여기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쌤이 뭐 특별히 뭐 크게 안 해도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였어. 자, 여기다 쌤 적어볼까? y는 루트에 자, x가 있는데 여기 a배 그리고 전체 b배 요걸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자, 어떻게 여러분들 공부했죠? 선생님은 그냥 아이들한테 이렇게 알려주거든. 자, 쭉 사분면을 잇는 상태에서 요 a가 x 부호라고 보고 요 b는 전체 y 부호라고 보면 돼. 그러면 무리함수가 자, 이렇게 0,0을 시작점으로 해서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있잖아. 1사분면 보세요. x의 부호도 양수고 y의 부호도 양수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외웠으면 좋겠어. 요거를 x 부호, 요거를 y 부호. 그럼 어떻게 될까? a가 양수고 b가 양수인 상태는 오른쪽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자, 요런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x 부호는 음수, y 부호는 양수잖아. 2사분면이니까 x 부호는 음수. 그래서 a는 음수, 그리고 b는 양수. 이렇게 외우면 돼. 자, 그리고 이런 모양으로 간다. 3사분면이죠. x의 부호도 음수, y의 부호도 음수.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요렇게 가는 거 4사분면이잖아. 그럼 뭐가 되겠어요? x 부호는 양수고 y 부호는 음수인 거야. x 부호 a는 양수고 그리고 b는 음수가 됩니다. 해서
무리함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작점과 방향이 중요해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건 요게 방향이야. 알겠지? 방향이었다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연습을 해볼게. 자, 필기 다 했죠? 복잡한 무리함수를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 자, 예를 들어서 요런 거. y는 자, 루트 안에다가 4-2x 그리고 -1 요런 거 한번 그려볼게요. 무리함수는 어떻게 그린다고? 시작점과 방향이야. 그러면 시작점을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시작점을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근호안이 0이 되는 x값. 그러니까 4 빼기 2x가 0이 되는 x값 2죠. 그때의 y값. 그럼 얘가 사라진다고. 2,-1이 시작점이야. 그리고 방향을 한번 볼게요. 자, 방향을 보시면 얘가 어떤 방향일까? x의 부호 음수 맞죠? 그리고 전체 y 부호 양수지. 음수 양수 하면 얘지. 그래서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요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함수를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리시면 자, 요렇게 그리시면 되는데 2,-1을 출발하는 거야. 얘가 2,-1이었다고. 그래 방향 가는데 선생님 이게 y절편 이렇게 밑으로 어느 쪽으로 갈까요? 최소한의 매너 y절편이지. 0 넣으면은 얼마? 1이죠. 그래서 0,1 지난다 그지? 자, 이렇게 그리면 끝이라고요. 그래서 무리함수를 여러분들이 조금 그릴 수 있다가 아주 기본적인 어떤 학습의 방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자, 분수함수 그리고 무리함수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야. 그리고 다항함수는 수투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잖아. 그지? 그리고 얘들은 수원이죠. 그럼 절대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너무 서로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 자체는 따로따로 나오는 거는 문항이 크게 복잡하지 않아요. 하지만 같이 나오게 되면 대칭성이 소재가 되겠지. y는 x에 관한 대칭 관계 요걸 가지고 함께 출제되는 경향이 높고 그리고 삼각함수는 그냥 그 자체가 점대칭이나 선대칭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대칭성이야. 결국 수학 문제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거나 고3의 문제에서는 대칭성이라는 느낌을 잘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거 한번 보실까?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수함수를 하기 전에 자세를 또 총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함수들의 종류를 쌤 얘기했잖아. 그럼 두 번째는 함수의 분석에 대한 자세. 함수 분석의 자세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아. 어떤 함수가 떴을 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의 소재라고도 생각해도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새로운 함수가 나왔어. 그럼 그 함수가 정의역이 뭐니? 자, 요것도 필기하세요. 자, 정의역과 치역을 조사해야 돼. 어떤 새로운 함수가 떴어? 그 함수의 정의역 뭐지? 치역 뭐지? 자, 두 번째. 그 함수가 그 함수만의 정점과 점근선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정점과 점근선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없으면 통과. 그리고 세 번째, 어떤 함수가 떴어? 그러면 그 함수는 증가함수인지 또는 감소함수인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특별한 조건 가지고 증가함수가 될 수 있나? 감소함수가 될 수 있나?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극대 또는 극소. 야, 이거 혹시 극값을 가지고 있나? 또는 극소, 극대를 가지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한 분석. 자, 다섯 번째는 자, 볼록성인 거야. 자, 얘는 이과 학생만 하면 돼. 볼록성은 알겠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에서 고난도가 됐을 때 대칭성. 선생님 계속 강조하고 있지? 그리고 특별한 주기성을 가지고 있나? 자, 요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돼. 그래서 어떤 함수가 나오면 요런 어떤 루틴으로 우리가 어떤 함수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보면 어때? 지수함수, 정의역, 치역.
그리고 정점, 정근선, 증가, 감소, 극대극소 특별히 없고 볼록성, 미적분 과정이니까 빼고 대칭성, 주기성 있나? 이런 것들로 교과서가 구성이 돼 있어요. 알겠지? 자, 보는 것들을 잘 생각하고 자, 여기에 이제 할 말은 참 많은데 일단 그 수투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 수원이니까 지수 함수를 할래. 자, 수많은 함수들 가운데 지수 함수를 가지고 올 거야. 그리고 지수 함수 가지고 함수 분석에 대한 자세로 하겠지. 자, 우리 교재에 이렇게 나왔다고요. 지수 함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y는 ax 제곱이다 하면 1보다 클 때 0하고 1 사이일 때 그리고 3번에 아주 중요한 게 나왔거든. 여기에 별표를 치세요. 그래서 1대1 함수다. x값 하나에 y값 하나다. 이건 결국 방정식을 풀 때의 실마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조금 체킹을 하고 자, 교재 부분을 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볼게. 친절하게 우리가 그림도 다 있어요. 알겠지? 자, 구셈 노트 한번 해보자. 자, 구셈 노트. 조금 전에 함수에 대한 구셈 노트를 했고요. 이제 우리가 지수 함수에 대한 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 자, fx, y는 이렇게 쓸까? 자, y는 ax 제곱. 자, 그러면 밑은 1이 아닌 그리고 양수가 돼야 됩니다. 자, 이거 왜 그렇다고 했죠? 정의역이 실수 전체니까. 자, 새로운 지수 함수가 떴어요. 뭐부터 해야 돼? 정의역과 치역. 그래서 지수 함수의 정의역 실수 전체였어요. 자, 한번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치역은 양의 실수였어. 그래서 자, 이렇게 쌤 R 플러스라고 표현할게. 우리끼리 양의 실수입니다. 얘가 좀 특별하지. 특별한 게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 정점과 점근선 있나요? 있지. 밑이 뭐든지 간에 지수가 0이면 1이잖아. 그래서 A 값에 관계없이 정점 0,1을 지난다. 점근선 있나요? 있지. 점근선은 X축입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고 선생님 세 번째 뭐라고 했어? 증가 감소 조사. 그래서 밑이 1보다 클 때 그리고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 자, 이럴 때 얘 같은 경우는 증가하죠. 얘 같은 경우는 감소한단 말이야. 증가 감소에 대한 자세. 자, 그리고 극대 극소 의미 없지? 그리고 볼록성은 공통 과정이니까 빠지고요. 그리고 대칭성, 주기성 가지나? 지수 함수만의 대칭성은 없다고. 주기성도 없어요. 단 너무 시시하니까 보통 우리 개념서들 보면 이런 거는 있어. a분의 1의 x제곱. 얘는 사실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x의 부호가 반대니까 y축 대칭이 되겠죠. 그 대칭성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개념 시간에 배웠을 거야. 그래서 이거 정리는 가볍게 하셔야 되고 자, 5번 쌤 추가해 볼게요. 지수 함수가 몇 개 이상이 뜬다. 예를 들어서 x축하고 y축이 이렇게 있어. 하나가 조금 급한 완만한 거 그리고 하나가 조금 급한 거 이렇게 있다 치면 얘가 y는 3의 x제곱 그리고 노란 거 같은 경우는 y는 2의 x제곱 이렇게 할게. 그럼 당연히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3분의 1x 그리고 2분의 1x 되겠죠. 얘가 y는 2분의 1의 x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얘가 바로 y는 3분의 1의 x제곱이 이렇게 될 거라고. 자, 지수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2보다 3 커지면 커질수록 반식의 방향으로 돌죠. 1보다 작을 때도 3분의 1보다 2분의 1이 더 반식의 방향으로 돈다고.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정리하자.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식의 방향으로 돈다라고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5번. 자, 6번 한번 볼게요. 6번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선생님이 지금 두 가지를 적을 건데 이게 맞나 안 맞나 한번 볼까? 모든 실수, 자 A자 거꾸로 쓴 거는 모든이란 뜻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의 X제곱의 값이 3의 X제곱의 값보다 적은지 또는
2의 p제곱하고 3의 q제곱하고 같을 때 와, 밑이 작았지만 너 3을 이겼구나. 지수의 힘으로. 그래서 p가 q보다 크다. 자, 요 두 개가 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결론. 이렇게 조금 크게 그릴게. 자, 이렇게 있을 때 하나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2의 x제곱이야. y는 2의 x제곱. 그리고 3의 x제곱은 조금 급하게 y는 3의 x제곱 이렇게 쌤 할게. 그럼 어때? 만약에 x가 양수일 때는 즉 y축의 오른쪽에서는 분홍색이 노란색보다 크죠. 같은 x값에 대해서 이게 참이라고. 하지만 x가 음수일 때 즉 y축의 왼쪽에서는 노란 게 분홍색보다 크죠. 거짓이 돼요. 그래서 언제나 참이 되는 건 아니다. 이해되지?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도 2의 p제곱하고 3의 q제곱 동일한 y값 쫙 끊는다고. 그러면 이때 자 이때 값이 어때? 3의 q니까 얘가 q가 되고 얘가 p가 될 거야. 그럼 이렇게 된다, 그지? 이게 맞아. 하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오면 0,1에서 1보다 작은 특별한 y값에 대해서는 얘하고 얘가 있잖아. 자, 이게 2쪽이니까 p가 되고 얘가 3쪽이니까 q가 된다고. 반대로 q값이 크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닐 때도 있는 거야. 그래서 결론 크게 여러분들이 적어두실 게 밑이 다른 지수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로그는 대소관계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자, 대소관계를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를 메모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 되겠지? 자, 요 관계 조금 기억하시고. 자, 7번 한번 볼게. 자, 7번은 자, 이게 실질적으로 선생님은 가장 중요하다고 봐. 이게 가장 중요하다 보거든. 얘가 복잡한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기. 자, 이렇게 한번 볼게. 복잡한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린다의 느낌은 선생님 3단계야. 제일 처음에 정점을 구한다. 자, 그럼 이렇게 적어볼까? 자, 정점 구한다. 그리고 두 번째, 점근선을 구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y절편을 구한다. 자, 요 순서로 가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y는 이렇게 있고, 자, 2에다가 4-2x 그리고 빼기 1. 자, 요런 함수를 한번 생 그려볼게요. 그럼 이제 정점부터 구해보자. 정점은 뭐냐면 지수가 0이 되는 x값이야. 다시, 자, 어떻게 된다고요? 지수가 0이 되는 x값 그리고 그때의 y값. 자, 요게 정점인 거야. 그럼 요 사례에서는 얼마가 될까요? 얘가 0 되는 건 2지. 그래서 2, 그때의 y값. 자, 여기 2 집어넣으면 2의 0제곱 1이잖아. 1 빼기 1 하면 0이 된다고. 그리고 점근선은요. 지수 함수의 점근선은 너무 쉬워. 지수 부분을 뺀 나머지야.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1 보여요? 그러니까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1인 거야. 요 예에서는 y는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리고 y절편은 말 그대로 x에 0 넣었을 때 16에서 1을 뺀다, 그지? 15죠, 1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수함수를 그릴 수 있다고요. 쌤 그려볼게. 자,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요. 제일 먼저 쌤 편한 거는 점근선을 먼저 그리는 거야. y는 마이너스 1. 해서 점근선 마이너스 1이고 지나간 점이 2,0이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쌤 2,0 요거 한 개. 간격 쌤 무시할게. 0,15니까 여기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면서 점근선이 얘가 돼야 돼. 그럼 그래프 어떻게 돼야 될까?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치? 자,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지수함수가 뜨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그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거든. 자, 되겠죠? 자, 선생님 이제 예로 하나 던져볼게.
y는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3분의 1에다가 자 여기 뭐 마이너스 붙여볼까? 그리고 4 마이너스 3x 그리고 플러스 1. 자 요거 한번 그려보자. 정점 지수가 0이 되는 x값 얼마야? 3분의 4죠. 3분의 4. 그리고 그때의 y값 요거 0한 마이너스 1 더하기 1 제로입니다. 그죠? 점근선 보여요? 얘 뺀 나머지 y는 1인 거야. 그리고 y절편 보입니까? 자 0, 집어넣어주면 요거 마이너스 8, 선생님 계산 맞나 봐? 마이너스 81분의 1 더하기 하면 81분의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81분의 1에서 더하기 1이니까 좀 복잡하다 그지? 자 80이야. 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그대로 선생님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y축하고 얘가 있는 상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점근선부터 표시. y는 1입니다. 그리고 3분의 4,0이니까 여기 3분의 4,0이 있어. 자 81분의 80. 얘 같은 경우는 선생님 어떻게 되겠어? 뭐 요쯤에 약간 작겠다. 그지? 그쵸?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점근선이니까 사실 쌤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어떤 수치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선생님 이제 한번 복습해 볼게. 마지막에 선생님이 어떤 개념을 정리했냐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들어왔다고 했어. 이제 연산이나 계산이 아닌 함수 나라로 들어온 거야. 그럼 함수 나라로 들어왔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 공부했을 때까지 함수가 어떤 함수가 있었을까? 물론 이과 학생들은 또 추가적으로 함수를 또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함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 함수들이 나왔을 때 내가 무엇부터 살펴보고 공부해야 되는 습관이 있었을까? 이게 지금까지 쌤이 수업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설명을 했고 그러면 그것들 가운데 지수함수를 쌤이 설명을 했다고. 그럼 지수함수가 딱 나왔을 때 정의역, 치역이 뭐지? 정점, 점근선은 뭘까? 그리고 증가감소는 어떻지? 그리고 대칭성, 주기성 있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다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쌤 이렇게 딱 봤을 때 밑이 시험 문제들 여러분들 보면 밑이 다른 2개 이상의 지수함수가 있을 때의 자세가 있다고. 그럼 그랬을 때를 위해서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일단은 반식의 방향으로 도는구나라는 보편적인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돼. 그리고 밑이 다른 지수 로그는 일방적으로 누가 크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복잡한 지수함수 그래프 그릴 때 자, 눈 감아볼까? 순서 뭐야? 정점 구한다, 점근선 구한다, y절편 구한다. 이렇게 해서 어떤 그래프들을 막 그려보면 돼. 그럼 꼭 이렇더라. 자, 선생님이 설명을 딱 해주면 열정이 있는 어떤 아이들은 그런 문제들을 찾아서 한번 풀어봐요. 풀어본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리고 지수함수나 이런 문제들 앞으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거북이 같은 성실한 아이들보다 토끼 같은 현명한 지혜로운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떤 느낌으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 이런 것들 잘 파악해서 효율적인 수학을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런 개념 가지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